화성행행도 팔첩병풍의 비밀. 우리나라 보물 제1430호로 지정된 화성행행도 팔첩병풍의 위용이다. 이 그림을 소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사람이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겉모습의 이면에는 조선의 구조적인 모순과 민초들의 불행한 삶이 함축적으로 집약되어 있었다. 그림은 1795년 윤 2월 9일부터 16일까지의 행차를 그린 것이다. 대략 양력으로 3월 말 내지 4월 초쯤이 아닌가 싶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에 참배를 마치고 수원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도중을 그린 그림이다. 행차에 동원된 군졸의 수는 5천여 명을 헤아린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자. 군사들은 무거운 깃발을 들고 있고 아직 쌀쌀한 초봄의 날씨 속에서 수십 리 길을 묵묵히 걷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군졸로 보이겠지만 실은 상당수가 행차를 위해 동원된 농민들이었으니 이들은 대략 열흘 동안 동원되어 수당이라고는 한 푼도 못 받고 집으로 귀가했다. 게다가 밥도 따로 주지 않았다. 자신이 먹을 양식은 따로 싸가지고 와야 했다. 그게 당시의 부역이나 군역의 관례였다. 조선시대 평민들은 수도권에 살면 고달프다. 요즘은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살기가 편리하다. 직장, 학교, 문화시설 등에 있어서 아무래도 접근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상황은 비슷하다. 그렇다면 조선시대는 어땠을까? 당시에도 수도권에 살면 장점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과거 시험에 있어 특별 시험의 기회를 보다 많이 차지할 수 있었다. 지방 사람들보다 정보를 얻기 쉬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시대 과거 시험 합격자들 중 30% 이상이 수도권 출신이었다. 당시 한양 경기의 총인구가 10%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걸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메리트는 오직 양반들에 한해서였다. 조선시대의 전체 인구의 90%에 가까웠던 상민 노비들의 경우 한양에 인접한 경기도, 황해도에 살면 부역, 군역 등 각종 동원에 끌려가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특히 왕궁 행사에 동원되는 군사들은 모두 경기도 황해도 지역에서 징발됐다. 수원과 강화, 해주 등지는 당시 징발로 유명한 고장들이었다. 도성을 지키는 상비군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군역 대상자들은 연간 순번에 따라 동원되어 각종 경비나 성사기 등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조선시대 상비군이 적었던 이유는 자명하다. 군대를 운용할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광해군 때에는 왕이 모친의 성묘를 위해 대궐을 나서려고 했는데 도성의 상비군들은 훈련 도감을 모두 긁어모아도 300~400명 정도가 전부였다. 때문에 왕은 행차할 때마다 병조의 불만을 들어가면서까지 겨우겨우 동원령을 내려가며 모친의 성묘를 가곤 했었다. 그리고 이럴 때면 늘 한양에서 가까운 경기도, 황해도 고을의 주민들이 차출되곤 했었다.